야, 수학백? 휴대사의 알파 송이 민동입니다. 현강, 인강, 과외. 저는 그 세 개 중에서 현강이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러면 인강은 안 들었어요? 아, 네, 인강은 그냥 책을 읽어주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저는 인강을 한 하루 보고 바로 환불했고요. 아, 현강이 제일 잘 가르쳐요? 저는 현강이 그 강의력에 논점을 두는 게 아니에요. 현강의 장점이 뭐냐면 경쟁자인 친구들이 쫙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도 알 수 있고 다른 친구들이 얼마나 이제 나랑 수준이 다른지를 볼 수 있어요. 맞아요. 저도 생각해보면 학원이 이렇게 매주 가는 시간도 딱 정해져 있고 숙제도 꼬박꼬박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학원을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중학교 처음 들어가면서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왜 다니기 시작했냐면 제가 사실 겨울방학에 내가 이 학교를 먹어버리겠어 하는 포부로 문제집을 딱 폈죠. 푸는데 맞불불마 해서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인강을 들었죠. 근데 인강을 들었는데 선생님께서 맞불불마 멜로디만 입혀주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데 멜로디 부신다고 뭐가 될 리가 없잖아요. 네, 그죠. 근데 마침 앞에 학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넌 나의 운명이다 하면서 학원에 갔죠. 그래서 학원을 다녀보니까 좋았던 점은 되게 편하다는 거. 왜냐면 제가 어떤 문제집 푸는 게 좋은지 공부 얼마나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편하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고2, 고3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공부 시간이 이렇게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학원이랑 인강이랑 이렇게 병행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족한 부분은 인강으로 탁탁 골라서 찾아서 들을 수 있으니까 엄청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지금 얘기한 게 거의 다 현강, 인강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과외가 굉장히 좋거든요. 왜냐면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 풀이 과정이 어떤지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과외 선생님이. 네, 과외 좋죠. 그리고 또 학생 개인의 성격이나 유형에 맞춰서 이렇게 맞춤 학습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과외가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이 좋은 과외 제가 해드릴 수 있는데요. 아, 뭐야! 혹시 관심 있는 청라 주민분들은 저한테 전화를 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집을 같은 걸 여러 번, 다른 걸 한 번. 저는 여러 가지 문제집을 한 번씩 다 풀어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같은 거를 이렇게 계속 보는 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아니, 저는 무조건 다양한 문제들을 봐야지 수학심이 느는 거니까. 에이, 한 번에 이렇게 사골 삼듯이 툭툭이 올려줘야죠. 잠깐만, 둘이 싸우면 분량 줄어가지고 제가 먼저 얘기한다면 싸우세요. 예.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수학 교재가 뭔 것 같아요? 수학 뉴런이거든요, 뉴런. 알죠, 뉴런. 뉴런 알죠. 이게 협찬은 아니에요. 근데 해주면 좋고요. 이 뉴런이 무슨 뜻이냐? 수학은 꼭 감각이고 신경 세포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을 열심히 풀어가지고 DNA에 꽂아 박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같은 유형을 여러 번 풀어야 돼요. 유형.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문제집을 뭐 여러 번 풀어도 괜찮아요. 근데 풀이가 기억나면은 의미가 없으니까 좀 텀을 두고 푸세요. 다른 문제집을 바꿔서 풀 거면 연달아서 푸는 게 중요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반복해서 막 때리는데도 유형이 안 잡힌다. 그럴 때는 이제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뭐야! 다른 과목들은 모르겠는데 수학은 모든 학년이 다 연계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한 학기에 들어가 있는 수학 개념의 양이 막 많지는 않아요. 다른 과목, 역사나 사회보다.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문제집을 처음 풀 때 그때 개념을 다 익힌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문제를 풀면서 이 개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써내려갈 것인가, 이게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스킬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개념들은 같은 문제집에서 계속 그걸 읽는다고 머리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을 계속 많이 풀어봐야 돼요. 이제 같은 문제더라도 이게 문제를 처음 받아서 풀 때랑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풀 때랑 느낌이 아예 달라요. 그래서 저는 수학 문제집을 풀 때 그 문제집에 식이나 풀이는 절대 안 적고 이렇게 답만 조그맣게 적어놨었거든요. 이제 그러면 전에는 맞췄던 문제더라도 다시 풀 때는 또 다른 방법으로도 풀어보고 야매풀이로도 써보고 이러면서 좀 다양한 접근을 할 수 있고 또 전에 틀렸던 문제다. 아무래도 조금 더 이렇게 집중해서 이렇게 신경 써서 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같은 문제집을 여러 번 푸는 게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래도 베스트는 여러 번의 문제집을 각각 여러 번씩 그렇죠. 보는 거겠죠? 그 문량을 늘리는 게 최고죠. 답지를 빠르게 본다, 안 본다. 저는 답지 곧 죽어도 안 봤어요. 진짜요? 네, 저 답지 절대 안 봤어요. 오, 대박이다. 근데 비추합니다. 뭐야? 아니, 왜냐면은 이게 너무 시간을 잡아먹어요, 이렇게 하면. 답지 안 보고 제가 버팅겼는데 막 5시간씩 고민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5시간 대박이네. 근데 그렇다고 답지를 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답지의 지자가 뭐예요? 종이 지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종이는 여러분의 고상한 그 풀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문제인지 그걸 알려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종이보단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는 걸 추천을 하고 싶어요.
뭔가 안 풀리면은 가서 내가 이렇게 풀고 있었는데 여기서 막혔다 물어보면 되는데 근데 이게 약간 미안할 수가 있잖아요. 부탁하는 거니까. 그죠. 미안할 때 방법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저한테 과외를 여러분 제가 PD님한테 제지를 받아가지고요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거 가져가서 물어보면은 미안해서라도 이렇게 해줄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수학 문제를 풀 때 이게 탁 막히고 안 풀리면 이렇게 막 자존심도 좀 상하고 오기도 생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우선 붙잡고 고민한 다음에 그래도 이제 아무 생각도 안 난다 뭐 이러면 이제 그때 답지를 딱 봤어요. 어디까지는 갔는데 중간에 여기가 딱 막혀서 이제 그 다음부터 과정이 안 나가는 케이스도 많더라고요. 우선 쭉쭉 읽다가 내가 어디서 막혔는지 그 막힌 개념까지를 딱 체크해서 거기까지 읽었어요. 다시 문제로 넘어가서 다시 혼자 풀어보고 근데 또 풀다가 또 막히면 다시 답지 오고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모르겠으면 일단 답지를 빨리 봐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모르는 이유는 그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아예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문제를 보고 한 10분 동안 모르겠다 딱 보고 있다가 10분 동안 모르겠으면 그냥 바로 답지 찾아봤었어요. 아 이러한 접근 방식이 있구나 하고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를 그냥 되게 신기하게 풀었네? 하고 끝내면 안 돼요. 절대 안 되고 답안지를 쓴 저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왜 굳이 많은 개념 중에서 이 개념으로 써내려갔을까? 왜 이 방향으로 갔을까? 그거를 잘 파악할 수 있어요. 그거를 이제 알게 되면은 문제를 풀 때 자기가 맞잖아요? 이제 맞고도 이거 문제에서 원한 풀이가 아닌데? 그걸 알아요. 그러면서 답지를 다시 보게 되고 답지는 이렇게 풀었네? 나쁘지 않았네. 그 정도 인정해주고 다음에 이걸 써먹어야겠다. 답지는 풀이 과정을 이해하는 게 아닌 그 문제풀이 과정의 흐름과 시작을 이제 파악하는 데가 가장 중요합니다. 약간 전지적 출제자 시점이네요. 그렇죠. 맞네, 정확합니다. 맞네. 전지적 출제자 시점. 들어보니까 답지도 괜찮은 것 같지만 답인도 정말 괜찮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리고 이제 답지를 보고 나서 바로 직후에 문제를 또 혼자 풀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사실 필요한 게 바로 이제 오답노트잖아요. 이제 다들 오답노트 어떻게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휴대폰 메모장에다가 문제집, 페이지, 문항 번호 이렇게 간략하게 적어놨어요. 핸드폰에. 핸드폰 매일 보니까 그러면 이제 자투리 시간마다 이거 메모장을 보면서 이제 문제를 찾아가요. 그래서 다시 풀고 그래서 내가 여러 번 풀어서 이제 이 문제는 죽어도 다시 못 틀리겠다. 이러면 이제 메모장에서 이렇게 차례로 삭제해 나가는 식으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약간 지우는 맛이 있는 그런 오너트 방법이네요. 맞죠. 근데 우리가 문제집을 왜 풀까요? 갑자기? 맞춰보세요. 유형 익히려고? 다음. 시험 대비하려고? 뭐 좋은 의견이에요. 좋은 의견인데 한 반밖에 안 맞았어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어요. 제가 말하려는 게 뭐냐면 우리는 틀린 문제를 찾고 싶어서 문제집을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자기가 맞는 답들은 저한테 의미가 없어요. 기분만 좋아해줘. 왜냐하면 이미 아니까 굳이 문제를 풀어도 그게 느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틀린 문제를 발견하잖아요. 그럼 엄청나게 좋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 생각하고 또 내가 실수하는 게 뭔지를 그 문제에서 얻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꿀팁이 있는데 제가 항상 문제를 틀리면 그 상단에다가 이제 저한테 말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자책하는 그런 말을 핵심 키워드로 한두 가지 적어놨었어요. 맞아요. 저도 이렇게 비슷한 식으로 자책하는 걸로 제 진짜요? 오답노트 이름은 멍청한 오답들의 다이어리라고 해서 제목부터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똥멍청아 3에다 7 곱했는데 20이 나오니 막 3 빼기 1이 1이야? 이런 식으로 세다. 그래프 똑바로 안 그릴래? 막 이런 식으로 호통을 치는 거죠. 맞아. 야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문제 똑바로 읽어라. 계산 실수 왜 하냐. 이 용도 약간 해주면서 그죠. 그런 느낌이었어. 근데 사실 저는 오답노트 써놓고 잘 안 봤어요. 왜? 왜냐면은 이게 아무래도 호통치잖아요, 누가 나한테. 아. 제가 쓴 거긴 한데 이거 보고 있으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봤는데 맞네. 그 혹시 기분 나쁘지 않은 자극이 필요한 분들은 저한테 따라 연락을 주시면 제가 과외하면서 부드러운 책짓. 실수는 실력이다. 실수는 실수일 뿐이다. 실수는 실력이에요. 오, 단호해. 근데 맞아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여유의 정도의 차이예요. 제 통계로 봤을 때 공부량과 실수는 비례하더라고요. 통계 그 계산해 본 거예요? 좀 분석을 제가 해봤을 때 왜 공부를 별로 안 한 분야는 그렇게 실수를 많이 할까 생각해봤어요. 이게 그 풀이를 쓰다 보면은 이제 손이 약간 익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풀이를 처음 써내려가면 이게 맞나 하면서 약간 되게 어색함을 느끼게 돼요. 그렇게 되면 시험에서 처음 문제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음 되게 급해지고 또 긴장되고 그러면서 실수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실수를 안 하려면 다양한 문제들을 쫙 풀어보면서 이제 모든 풀이에 대해서 약간 손이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풀이 과정을 썼었지 하면서 쭉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실수를 하나도 안 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 실수는 실력입니다. 완벽하게 알아서 맞추든 찍어서 맞추든 어차피 다 점수 싸움이에요. 그래서 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공부는 실력 90%에 운 10%의 싸움이다. 이제 그 시험 당일 컨디션이나 뭐 시험 분위기, 감독 선생님, 내가 많이 본 부분이나 덜 본 부분 중에 어디서 시험이 나오는지 뭐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운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운이 이렇게 좌지우지하게 내버려 두기에는 우리가 노력한 것이 너무 많아요. 아, 그렇죠. 운을 뛰어넘을 수 있는 실력을 이제 쌓는 걸 목표로 하셔야 합니다. 저는 좀 입장이 다른데요. 아, 예. 옛날에 동정대학교 총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운 좋은 사람이 되세요 라고 했어요. 운이 정말 중요한 거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실수란 것도 운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두 사람의 입장도 이해가 되긴 하지만 실수는 실력이고, 그렇지. 실수는 맞지? 실력입니다. 알게 모르게 동요됐나봐요. 실수는 실수고 실력은 실력이라고 저는 구분을 짓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충분히 열심히 했고 난 이거 진짜 실수가 맞는 것 같아 라는 확신이 있으면 거기에 막 연연하면서 막 마음 아파하고 막 눈물 흘리고 훔치고 막 그러지 말고 침착하게 실력을 그냥 길러 나가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해드려요. 그래서 저와 함께 실력을 길러 나가고 싶은 자, 여러분, 우리 문과에서도 이 수학 엄청 중요한 거 아시죠? 우리 숙명인 이 수학 공부 다들 놓치지 않을 거예요. 야, 수학 빼? 너도 할 수 있어. 수학이 안 되면 도와주세요. 마감 임박 지금 도와주세요. 알았어. 그러면 10초 PR할 시간 줄 테니까 이거 하고 더 이상 말하지 마. 10초요? 자, 안녕하세요 청라 주민 여러분, 인천 서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과외를 구하고 싶은 김알파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수학 공부 구독과 과외 좋아요 부탁해.